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이청준의 현대소설 소리의 빛입니다. 자, 소리꾼 남매의 비극적 삶의 노래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자, 소리꾼 남매의 비극적 삶의 노래. 여자와 남자의 아픔의 예술적 성화. 이청준 현대소설 소리의 빛 해석. 제목 소리의 빛은 소리를 통한 한의 예술적 성화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에게 소리가 전부였습니다. 의붓 아들과 딸에게도 소리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딸은 아비에 의해서 눈까지 멀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라비와 소리꾼 누이가 만나 하룻밤 소리판을 벌이면서 서로가 온누이임을 알지만 다음날 헤어졌습니다. 그들의 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이청준 선학동 나그네가 있습니다.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자, 내신 수능 국어 공부 잘 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 기출 수능 학평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것 도움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 이것을 보기라 하죠. 이 보기로 된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습득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 이해력 키워야 합니다. 문학은 제자료 도움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서편제 선학동 나그네와 더불어 이청준의 남도 사람 연작 중 한 편으로 한이 소리를 통해 깊어지고 예술적으로 성화하는 과정을 한 소리꾼 여인의 기구한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추리 소설적 기법과 액자 구성의 형식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소리꾼 여인과 그 아비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오라비 사이의 관계와 사연을 흥미롭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리꾼 노인, 소리에 빠져 딸의 눈을 멀게 하고 딸의 가슴에 한을 심어주는 인물입니다. 여자, 떠돌이 소리꾼 딸입니다. 사내, 찾아온 손님인데요. 사내의 누이이고요. 이 사내는 아마 여기에 동생이 있는 걸 알고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서로가 남매간인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지만 끝까지 말 나누고 다시 헤어집니다. 아비에 의해 눈이 멀고 삶의 한을 소리로 풀며 살아갑니다. 한의 예술적 성화라는 주제를 형상화하는 인물입니다. 사내 손님입니다. 소리꾼 부녀의 의붓 아들이자 의붓 오라비입니다. 눈이 먼 어린 누이를 버리고 도망간 일이 한이 되어 누이를 찾아 헤매는 인물입니다. 소리를 통해 의붓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누이를 버리고 떠난 죄책감 및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려 합니다. 그렇지만 누이를 만났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는 알았지만, 온누이인 걸 알았지만 그냥 떠나버리면서 그들의 한이 계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막집 주인 전씨, 자, 소리꾼 여인은 이 주막의 주모입니다. 자, 소리꾼 여인이 머물도록 배려하고 소리꾼 여인의 한을 이해합니다. 사내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의붓남매입니다. 사내의 이야기를 들은 여자가 사내의 솜씨를 믿는 얼굴로 자신의 소리에 복장단을 맞춰달라고 요청합니다. 밤새 주고받은 두 사람의 소리와 장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자, 소설 소리빛과 영화 서편제입니다. 그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공통점은 예술, 그 예술 소리와 한 인생의 관계에 대한 인생의 관계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소설은 서술자가 언어를 통해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를 전달하고, 유봉, 아버지에 대한 동호, 사내의 한이 비중 깊게 다루어집니다. 영화는 인물의 대사와 연기, 장면 구성, 음악, 소품 등을 활용하여 시청각적으로 내용을 전달하죠. 예술을 위해 인생을 희생당한 송화, 누이, 눈먼 여인이죠. 한이 부각됩니다. 그 소설에는 오빠의 한, 영화에는 여인의 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단은 천시 주막에 찾아온 사내. 이 사내는 어릴 적 누이를 버리고 간 것이 후회가 되어서 이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천시 주막을 찾아왔죠. 전개는 사내는 눈먼 여인에게 소리를 청합니다. 위기는 사내는 자신의 내력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네 오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정은 여인과 사내의 소리와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말은 여인은 천시 사내와 관계를 말하고 주막을 떠납니다. 이러면서 두 사람 만나가 아이고 오빠야 아이고 동생아 이러고 울고불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또 한이 남아있는 채로 떠났잖아요. 그래 이들의 한은 계속될 거고 이들의 노래도 계속될 것입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늦가을 어느 저녁 무렵 탐진강가의 궁벽한 가난한 천신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와 주막집 눈먼 여인에게 소리를 청합니다. 사내는 판소리를 제대로 해달라고 청하면서 소리에 얽힌 자신의 내력을 털어놓습니다. 어린 시절 떠돌이 소리꾼이 찾아와 사내의 호르머니와 살게 됩니다. 어머니가 딸을 낳고 바로 이 딸이죠. 딸을 낳고 아버지가 다르다 그죠. 엄마는 같은데 세상을 떠나자 사내는 소리꾼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됩니다. 이후 사내는 소리꾼과 여기저기 떠돌다 도망을 치지만 세월이 흘러도 소리를 버리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소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내와 여인은 밤새 소리를 나누며 운명임을 알게 되지만 서로 내색하지 않습니다. 이튿날 사내는 주막을 떠나고 여인도 10년 넘게 머물던 주막을 떠날 결심을 천시에게 말을 합니다. 이 둘의 한은 계속되니까 이들의 소리도 계속됩니다. 감상하기입니다. 자, 뽑은 줄거리입니다. 전라남도 강진 장읍을 10여리쯤 남겨놓은 섬진강 물고비를 끌고 물과 가까운 곳에 주막잡이 있다. 이러한 궁벽한 주막집 주인 천씨와 주방일을 맡은 주먹역으로 일하는 30쯤 돼 보이는 앞못 보는 여인이 있었다. 여인은 놀랍도록 구성진 남도 소리를 부를 때가 종종 있었는데 임자년 1972년 늦가을 저녁 무렵 서울에서 한약재 수집을 하러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손님 하나가 이 주막을 찾게 됩니다. 주막에서 술을 먹던 사내는 날이 저물자 여인에게 소리를 부탁하게 되고 사내의 거듭된 간청에 옷을 정갈이 갈아입고 소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이윽고 뭔가 사내를 달래는 듯한, 여자는 판소리 창자 가수죠. 사실 동생입니다. 그죠? 사내는 고수, 북을 치면서 주임새를 넣으면서 박자를 맞추고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목소리로 말하면서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녀 앞에 앉고 있던 북통과 장단막대는 고수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말없이 사내 앞으로 밀어 놓았다. 이거는 소리를 하겠다는 거죠. 이 여자가 소리를 하겠다. 함께 판소리를 하자는 뜻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배는 같네요. 배는 같은데 씨가 다르죠. 아버지가 다른 남매입니다. 요 오타입니다. 소리를 청해 들을 양이면 이제부터 장단을 좀 잡아달라는 신용이었다. 그 소리는 판소리입니다. 사내가 소리를 청했고 여자는 호응하며 장단을 맞춰 달라고 합니다. 아마 특별한 인연이 있었을 거죠. 앞에서 입이 요약 정리했습니다. 소리를 청해 들을 만한 사람에게는 흔히 해온 일이었다. 여자는 의뢰 손님의 솜씨를 믿는 얼굴이었다. 안 보이지만
말을 듣고서 다 하는 거죠. 여자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사내 쪽이 뜻밖인 모양이었다. 여자가 밀어보낸 복통을 앞에 한 사내의 눈길엔 졸지에 일을 당하고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했다. 사내의 여자의 심리를 드러냈죠.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여자의 눈길은 여자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서 맹인이 되었습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손님을 강요해 오고 있는 시기였다. 하도 오래 손을 잡아본 일이 없어서 내 장단에 자네 소리에 잘 맞아 들지는 모르겠네. 북채를 잡고 싶지 않아 의붓 아버지가 여자를 떠났던 사내입니다. 사내의 염려와 겸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내도 마침내는 여인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듯 천천히 자기 앞으로 북통을 끌어당겨 갔다. 자, 사내에게 장단을 맞추어 달라고 요청하는 여자입니다. 그로부터 여자와 술손, 이건 사내죠. 다시 소리로 꼬박 밤을 지새는 듯 했다. 남자의 북과 여자의 노래가 잘 어울렸다는 뜻이죠. 여자는 이제 숨이 짧은 단가는 판소리 하기 전 목 푸는 짧은 노래입니다. 본격적인 판소리 가락으로 손님을 휘어잡아 나갔다. 숙대머리 귀신 형용 정막 옥방 한자리에서 이거는 헝클어진 머리로 귀신 모습으로 적막한 감옥 안에서 있는 건데요. 그 춘향이가 얼굴이 완전히 뭐고 흐트러진 머리를 가지고 감옥에 있는 모습이죠. 춘향가의 옥중비가 감옥에 갇힌 슬픈 노래 한 대목을 넘어가고 흥부가중의 흥부풍을 매품 팔며 신세한탄하는 노래도 했다는 거죠. 늘어나는 노래 진양조. 자, 진양조는 판소리 장단의 하나로 느린 장단입니다. 슬픈 분위기입니다. 수군가로 적벽바로 여러 노래들을 지금 계속하는 거죠. 명인명창들의 이름난 더듬은 명창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르는 대목입니다. 두루두루 불러 돌아간 후에 나중에는 심성가의 신봉사, 황성길 찾아가는 처량한 전경, 서울 찾아가는 서글픈 모습입니다. 여자가 부르는 판소리를 쭉 나열하고 있죠. 열거법입니다. 끈질기게 소리를 이어나갔다. 자, 지칠 줄 모르는 소리였다.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입니다. 이런 거 우리 직접적 제시 말하기로 하죠. 반대는 보여주기, 간접적 제시입니다. 여자의 목청은 남정네들의 컬컬하고 장정한 우조뿐만 아니라 우조는 맑고 씩씩한 곡조입니다. 여인의 특유의 맑고 고운 계면조는 슬프고 애타는 곡조입니다. 풍도 함께 겸비하고 있어서 때로는 바위처럼 우람하고 도저히 기백은 기운이 찬 거죠. 기운 찬 백이 솟아오르는 거 하면 때로는 낙하처럼 한스럽고 가을바람의 서리발처럼 섬뜩섭쓸한 귀신 같은 기운입니다. 귀기가 넘쳐났다. 여자의 노래소리가 우람하고 기운 넘치고 한스럽고 섬뜩섬뜩한 느낌을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직유법입니다. 그죠? 서리발처럼이니까요. 가파른 절벽을 넘어가고 유장한 강물이 산야를 걸쳐 있고 사나운 폭풍의 한밤이 지나가고 나면 새소리 무르익는 꽃벌판 한나절이 펼쳐졌다. 여자의 소리를 비유적 표현으로, 이거는 은유법이죠.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위를 직접 전달하는 직접적 제시 말하기입니다. 자, 지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여자의 놀라운 노래소리. 자, 놀라운 것은 그 지칠 줄 모르는 목소리만 아니라 술손의 장단가락 솜씨 또한 예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사내의 뛰어난 장담 솜씨. 엄마는 같은데 아빠가 다르죠, 둘이. 장단 소리는 여자가 오라비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춘향이 옥중가 한 대목이 어떠시오? 흥보가 몇분팔이 나가는 신세 타령 한 대목이 어떠시오? 여인은 소리를 한 대목씩 할 때마다 번번이 손님에게 의향을 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손님은 그거 좋겠네, 그거 좋겠네. 즐겁게 화답을 보내며 여자가 첫 소리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장단가락을 잡아 나가곤 했다. 느리거나 빠르거나 여인의 소리만 시작되면 사내는 마치 장단을 미리 외우고 있었던 것처럼 솜씨가 익숙했다. 두 사람이 이전에도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배다른 남매가 아니고 씨가 다른, 아버지가 다른 남매입니다.
그리고 손님이고 여자고 새삼스레 상대편의 솜씨를 놀라워하는 빛은 전혀 서로 내색을 하지 않았다. 서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몰라서나 장단을 맞추며 오라빙을 하게 된 여자죠. 여인과 손님은 끊임없이 소리를 하고 장단을 몰아갈 뿐이었다. 의가리 의가리 황선말리를 의가리. 자, 황선말리는 멀고 먼 서울입니다. 요거 의가리 의가리 황선말리를 의가리. 같고 다르고 이런 걸 AA, BA 전통적 구조입니다. 우리 여러 군데 이런 소리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가다 어디에 가자며 내일은 가다 어디에 잘고, 이건 신봉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듬더듬 더듬으며 정량 없이 방향 없이 정해진 곳 없이 정한 곳 없이 올라갈지, 때는 삼복중엽이라 별빛은 불꽃 같고 땀은 흘러 비 같은데 한 기간 더위 때죠. 계절적 배경이 삼복기간 몹시 심한 더위 때. 자, 서울에서 봉사잔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가는 신봉사의 처지입니다. 여자는 소리를 굴렸다 깎았다 멎었다 풀었다 하면서 온갖 변화무쌍한 조화를 이끌어냈고, 자, 손님에 대해서도 때때로는 장단을 닫지 않고 교모하게 그 사이를 빠져넘나드는가 하며, 때로는 장단을 건너가는 엇붙임은 장단과 장단 사이에 들어가는 일행의 사설입니다. 엇붙임을 빚어내서 그 소리를 마음껏 즐기게 했다. 저 소리와 장단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예술적 경지입니다. 자, 그것은 마치 소리와 장단이 서로 몸을 닿지 않고 능히 상대편을 즐기는 음양간의 기막힌 희롱과도 같은 것이었고, 희롱이라기보다는 그 몸을 대지 않는 소리와 장단이 기묘하게 틈이 없어 포항과도 같은 것이었다. 자, 소리와 장단이 잘 어울렸다. 여자와 사내가 교감이 잘 되었다, 이런 뜻이죠. 예술적 조화를 이룬 여자의 소리와 사내의 장단입니다. 중략 부분 내용입니다. 여인의 소리에 사내의 얼굴에는 점차 어떤 고통의 빛이 어리게 된다. 소리를 마친 후 장님 여인이 사내에게 소리를 좋아하게 된 내력을 묻자 사내는 그간의 내력을 말하게 되고, 사내와 장님 여인은 새벽녘 동의 틀무렵에야 소리를 끝낸 후 여인의 방에서 함께 잠자리에 들게 되고, 날이 밝았을 때 사내는 말도 없이 주막을 떠나게 된다. 자, 그렇답니다. 간밤엔 새 오라비를 만났더랍니다. 주인 사내는 비로소 뭔가 짐작이 간 듯 고개를 한 차례 끄덕이고 나서 다시 질문의 꼬리를 이었다. 하기야 나도 간밤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없지 않았다네. 하지만 자네는 여태까지 한 번도 오라비 이야기를 한 일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때 그 산소리가 저녁 어스름을 타고 내려와서 콩밭 여자에게 아이를 베게 하여 난 핏덩이가 바로 자네였다는 말인가. 간밤 손님이 여자에게 해준 이야기를 들은 천씨입니다. 질문을 통해 여자의 과거 이야기를 유도합니다. 천씨 사내는 간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드는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고 서슴없이 물었다. 그렇답니다. 여자가 다시 분명하게 대답했다. 사내 앞에선 이제 아무것도 이야기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오라비는 어젯밤 일부러 그 핏덩이 계집아이였다는 말씀은 참아버리셨소. 그 소리꾼 노인이 어린 핏덩이를 사안고 마을을 떠날 때 어린 당신도 길을 함께 하고 있었던 일까지. 자, 여자가 모르는 이야기는 일부러 안 하는 손이었죠. 오라비는 제 기억이 안 닿을 만한 이야기는 닿을 만한 일만 말하시고, 기억이 살아있는 옛날 일은 입을 덮고 마시더이다. 이건 뭡니까? 두 남매라는 사실을 덮었다. 그냥 한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더랍니다. 천시 사내에게 간밤에 오라비를 만난 사실을 이야기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는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옛날 일 몇 대목을 사내 앞에 조용히 털어놓았다. 여자의 과거입니다. 서술자가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전에 들은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소리꾼 아비는 나이 나으른 어느이를 앞세우고 이 마을 저 마을 소리로 끼니를 빌고 돌아다녔더라고 했고, 그러면서 아비는 철도 들기 전에 두 어린 것들을 소리를 시키는 것이 소원이었던지 틈만 나면 성화가 대단했단다. 산길을 가다 고갯마루 같은 곳에 다리를 씌고 앉아 있을 때나
어느 마을 사랑채 헛간 같은 골방 속에 들어앉아 있을 때나 아비는 한사코 어린 것들에게 소리를 배워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했다. 자, 소리꾼 아비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오라비는 맹 고집으로 끝끝내 소리를 하지 않으려 했고 어린 그녀만이 무슨 재간이 좀 뻗쳤는지 세월 따라 조금씩 소리를 익혀가고 있었다고 했다. 자, 소리를 거부하는 오라비. 아마 아버지 때문이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소리를 배우는 여자. 그리하여 아비는 마침내 그녀에게만 소리를 하게 했고 소리를 싫어하는 오라비에게는 북장단을 익히게 하여 제 누이의 소리를 짚어나가게 했다는 것이다. 자, 두 사람이 장단을 맞출 수 있던 이유, 옛날부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비 소리꾼이 데리고 다니는 오누이의 소리 솜씨는 한동안 시골 마을 사람들의 얘기거리가 되곤 할 정도였다. 자, 소리가 좋았다. 잘했다는 거죠. 하지만 오라비는 끝내 북채 자비조차 따르기가 싫었던 모양이다. 어느 가을날인가 인적 드문 산길을 지나가다 아비가 통곡이라도 하듯 두 다리를 벌리고 수군과 한 대목을 자연스럽게 뽑아 넘기고 나서 기운이 파에 들어 누웠을 때 오라비는 용변이나 보러 가듯 숲속으로 들어가고 나선 영영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말았다는 것이다. 자, 오라비가 스스로 떠났죠. 오라비가 가고 난 후 노인네는 딸년마저 도망질 칠까봐 겁이 나지 않았겠어. 그래 아비는 딸의 눈을 멀게 한 거랍니다. 여자의 눈을 멀게 된 이유입니다.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이야기하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비로소 한숨 섞인 음성으로 눈이 멀게 된 사연을 털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눈을 죽이고 나니까 그 죽은 눈빛이 다시 목청으로 살아났던지 그녀의 소리만은 윤택해지고, 자, 한이 예술적으로 성화된 여자의 소리죠. 그 덕분에 부녀는 오라비가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힘들이지 않고 이거울 저거울로 국을 유랑을 계속해 다닐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럭저럭 환갑길에 들어선 노인이 어느 겨울날 저녁 보성 고을 근처 한 흙강 같은 빈집에서 피를 토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 아비는 비로소 그녀가 모르고 있던 몇 가지 비밀을, 즉 그녀와 그녀의 다른 오라비 사이의 어정쩡한 일륜관계하며 잠든 딸에게 청강수는 염산입니다. 그 염산으로 여자를 도망가지 못했고 또 한을 심어줬죠. 찍어 넣어 그녀의 눈을 멀게 한 아버지의 사죄죠. 비정스런 아비의 업과들을 눈물로 사죄하고 갔다는 것이다. 자, 한으로 윤택해진 여자의 소리와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단편소설, 연작소설이고요. 성격은 전통적이고 예술적이고 회상적이고 향토적입니다. 주제는 떠돌이 소리꾼 남매의 비극적 삶, 한의 예술적 성화입니다. 특징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연작소설 중 한 편입니다. 배경은 1960년대 남도 지방이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쓰였습니다. 작품법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위를 직접 전달하는 직접적시 말하기가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서도 작품법 서술자가 여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는 방식으로 인용해서 또 전달하기도 합니다. 역순행식 구성으로 시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현재와 과거의 사건이 교차해 전개됩니다. 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고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관계가 드러납니다. 인물 사이의 대화와 회상을 통해 숨겨진 사실이 드러나죠. 여자의 노래의 우람하고 기운 넘치고 한스럽고 섬뜩한 느낌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유법과 또 은유법이 같이 쓰였습니다. 여자의 소리를 비유적 표현으로 생동감 있게 또 표현했습니다. 은유법도 있고 직유법도 있습니다. 전시는 질문을 통해 여자의 과거 이야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투리 사용으로 현장감, 향토적 정서를 불러옵니다.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과거 사연이 드러납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